자, 오늘은 8차 시 한문 단문 도와주는 서사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새로 나온 한자 해세부터 개사어까지 봤었고요. 그리고 저번에 내가 학습지 여기 틀린 거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고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조사가 아니라 개사로 고치라고 했어요. 개사어예요. 그래서 이걸로 꼭 지금 안 고친 사람들 바로 고쳐주시고요. 자, 오늘은 충성충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획순에 맞게 써보도록 합시다. 일단 충성충은요, 가운데 중이랑 마음심이 합쳐진 한자예요. 그래서 일단 가운데 중을 먼저 쓰죠. 근데 꿰뚫는 획이 마지막 획이다 보니까 네모 먼저 써주고요. 그만. 네모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꿰뚫죠. 그 다음에 마음심은 1, 2, 3, 4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충성충. 여러분은 3번씩 쓰는 거죠? 나는 한 번만 썼지만 1, 2, 3, 3번씩 한자랑 뜨듬 쓰시고요. 충성충은 한자만 봐도 알겠지만 가운데 중이랑 마음심이 합쳐졌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심이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임금에 대한 충성, 뭐 나라에 대한 충성, 뭐 이런 것들. 가운데에 있는 올곧은 마음을 충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당연히 충성충자 들어가는 단어는 뭐 당연히 충성 되겠죠? 성은 정성성자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진실되게 정말 너한테 너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조언을 해주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충고라고 하죠. 충고할 때 고는 고할 고자예요. 말한다, 알려준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고해준다. 그게 바로 충고고. 그래서 충성스러운 또 신하를 우리 뭐라 그런다? 충신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단어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다음 한자 말씀 원자. 요거는 우리 구수로도 많이 봤었는데요. 쓰는 순서는 위에부터 쓰면 되죠. 1, 2, 3, 4, 5, 6, 7. 그래서 말씀. 그래서 말씀원이 부수로 쓰이면 당연히 말하다라는 뜻과 관련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써보면 요건 안 써도 돼요. 뭐 이거는 말씀 어자예요. 뭐 국어, 중국어 할 때 어자. 말과 관련되죠. 또 요런 건 말씀 설이에요. 설을 푼다. 소설 할 때 그 설이고요. 또 요거는 뭐냐면 말씀 화자예요. 대화하다, 담화하다 뭐 이렇게 할 때 그 화자예요. 다 말씀원 부수가 쓰였죠. 그래서 말과 관련된 뜻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말씀 언 들어가는 단어는 언어 되겠죠. 언어는 말씀 언에 방금 봤던 말씀 어자 쓰면 언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언행이라고 하죠. 행은 행동, 행할 행자 쓰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친구한테 말을 해주는데 너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때 도울 조자를 써서 조언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가 죽을 때 내가 죽지만 여러분한테 할 말이 있어요. 말을 남기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언이라고 하죠. 유는 남길 유자예요. 그럴 때 말씀 어자가 쓰입니다. 얘는 되게 많이 쓰이는 한자니까 기억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위에 올라가서 나 오자 봅시다. 근데 이거 나 오자 아까 선생님이 말씀 할 때 봤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죠. 요거. 그래서 얘도 오에서 어라는 의무로 나온 거예요. 자, 어쨌든 나 오자 쓰는 순서를 보면요. 1, 2, 3, 4 다섯 오죠. 그래서 오라는 의미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입구자를 쓰죠. 나오자. 나 자신 1인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뭐 한문에서는 나라는 말을 가리킬 때 나오자를 쓰기도 하고요. 혹은 요것도 많이 써요. 이건 뭐냐면 나 아자거든요. 얘는 중국에서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를 우리 뭐라 그래요? 워아인이라고 하죠. 그 워가 나 아자예요. 그래서 워아인이를 어떻게 쓰냐면 이거 쓰지 마세요 굳이. 아이는 뭐냐면 사랑 애자예요. 사랑 애자를 중국식으로 아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니 요거는 너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게 바로 워아이니가 되겠죠. 아무튼 나를 나타내는 1인칭 대명사다 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나오자 3번씩 쓰시고 뭐 들어가는 단어는 거의 없어요. 그냥 문장에서 나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는 적지 않을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집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한국은 약간 공동체 성향이 강해서 내 집을 우리 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외국에서는
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my house 이런 식으로, my home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 그래서 우리 집이라는 표현을 나오자에 집가짜 쓰면 우리 집, 내 집이 되는 거죠. 또는 나의 임금, 내 임금, 우리 임금님 할 때는 당연히 나오자에 임금군자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장에서 나를 나타낸다. 요거는 단어라고 보기엔 좀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고요. 이제 다음 아버지 붙자 보면요. 얘는 어떻게 쓰냐면 일단 위에 점부터 써요. 1, 2. 그 다음에 이렇게 교차될 때는 삐침과 파임 이렇게 쓰죠. 이거 1학기 때 획순 봤었어요. 흔히 아버지부 혹은 아비부라고 하죠. 이거는 어떤 한자냐면 이게 손이에요.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훈육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어진 한자가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부 들어가는 단어는 진짜 많죠.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를 합쳐서 부모라고 하는 거죠. 또 아버지와 자식, 부자. 돈이 많은 그 부자 말고 아버지와 자식을 의미하고요. 또는 할아버지를 한자어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조부라고 하죠. 그래서 조부모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 조자가 뭐냐면 조상조 혹은 할아버지 조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부하면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반대로 할머니는 조모가 되겠죠. 어미모자 써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고요. 이제 다 그 다음에 어머니모, 아버지부 봤으면 어머니모 봐야죠. 얘는 쓰는 순서가 좀 어떻게 되냐면요. 독특해요. 니은자 먼저 쓰고요. 기역자의 삐침을 써요. 그 다음에 점점 쓰고 가로로 꿰뚫는 획을 마지막에 쓰죠. 그래서 어머니모 혹은 어미모라고도 하죠. 세 번씩 쓰시고. 자, 얘도 똑같아요. 위에랑 비슷하죠? 단어 찾을 때.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 합쳐서 부모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할머니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요 아까 할아버지 조상조자 써서 조모라고 하면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조부모 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얘기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신앙,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 모는 어머니 모자고요. 태는 잉태하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게 바로 모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빠의 여동생이나 어쨌든 여자 형제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고모라고 부르죠. 그럴 때도 어미 모자 쓰이고요. 그리고 내가 나온 내 출신 학교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모교라는 표현을 쓰죠. 어미 모자에 교는 학교 교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낳아주듯이 내가 탄생한 출신한 학교를 모교라고 하죠. 또 그런 식으로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모국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어미 모자는 되게 많이 써요. 주로 어릴 때 이제 양육 그리고 낳아주는 것도 어머니다 보니까 어머니 모자에는 좀 다양한 뜻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분수에도 쓰이잖아요. 분수 이렇게 쓰면 위에 있는 건 분자고 밑에 있는 건 분모라고 하죠. 나눌 분자에 어미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머니 모자는 쓰임새가 되게 다양하다. 자, 다음 어조사가 나왔네요. 일단 쓰는 순서는 이거부터 써요. 한 번에 1, 2, 3. 그래서 어조사야. 근데 이거 보면 생각나는 한자 있어야 되는데 흑토변에 어조사 야자 쓰면 뭘까요? 얘는 땅지자였죠? 우리 저번 시간에 봤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조사는 문장에서 연결해주는 기능,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쓰임새가 많지는 않고요. 딱 하나만 써볼게요. 한자로 써볼게요. 세 글자인데요. 어떻게 했냐면 얘가 미칠 급자예요. 어딘가에 도달한다 하는 의미. 그 다음에 그 기자, 그것 할 때 그 기자. 그 다음에는 어조사 야자죠. 어조사 야의 기능은 잠깐 쉬어주거나 끝내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띄어쓰기라든가 아니면 마침표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이나 단어 끝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약간 쉬는 기능, 끝내는 기능을 하는데 얘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급기야라는 표현 쓰죠. 뭐 그는 급기야 사망하게 되었다. 어딘가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미쳐서라고 하면서 띄어쓰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미쳐서 하면서 잠깐
쉬어주는 기능, 정돈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하나만 써주시고요. 다음 좋다량, 좋을량이라고 또는 어질량이라고도 하는데 어질다. 아무튼 긍정적인 의미의 한자예요. 쓰는 순서는 1, 2, 3, 4, 5, 6, 7 획으로 써요. 좋을량 혹은 어질량. 그래서 뭐 들어가는 단어는 좋다라는 의미를 좀 고급적인 단어로 쓰면 선량하다라는 표현 쓰죠. 착할 선에 어질량자 써서. 또는 우리 좋은 마음, 어진 마음을 뭐라고 한다? 양심이란 표현 쓰죠. 심은 마음심. 또는 반대로 좋지 않다, 어질지 않다, 아니 불자 써서 불량하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또는 상태가 꽤 괜찮다, 양호하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리고 또는 좋게 고친다. 예를 들어 한복이 되게 아름답지만 평상시에 입기는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좋게 고친다. 고칠 개자를 써서 개량 한복이라는 표현 쓰죠. 고칠 개예요. 고쳐서 좋게 한다. 그게 바로 개량이 되는 거예요. 품종을 개량한다. 더 좋게. 고를 때 좋을량, 어질량자가 쓰이고요. 다음, 이거 되게 복잡하다. 일단 약, 약자죠. 이 약 먹는 약 얘기하는 거죠. 우리 병 낫게 해주는 약. 그래서 옛날에는 이 약들이 거의 풀을 따다가 다려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부수가 풀초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풀초머리가 들어갔고, 요 밑에 있는 게 뭐냐면요. 좀 한자 좀 외운 친구들은 알 텐데, 이거 우리 즐길락 혹은 즐거울 락이라고도 하거든요. 락에서 약이라는 의미 나왔죠. 이거 1학기 때도 사실 언급했었어요. 즐길락. 그래서 음악악, 좋아할 요 이렇게 세 가지 뜻감이 있었던 거. 그래서 락에서 약이라고 의미 바뀐 거고요. 밑에는 어떻게 쓰냐면 가운데부터 써야 대칭되니까.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획으로 써요. 약약. 좀 복잡하죠? 풀초머리부터 쓰고 즐길락을 써준다. 그래서 얘는 뭐 약 이름에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을 파는 곳 뭐라 그래요? 약국. 약을 파는 사람. 선생님, 의사 선생님, 약사, 스승사자 써서. 그리고 우리 한국식 약, 막 다려 먹는 약을 뭐라 그런다? 한약이라고 하죠. 몸을 보호해주는 약은 보약이라고 하고. 그럼 외국식 약, 이렇게 알약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뭐라 그래요? 서양 양자 써서 양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약의 반대말이 되겠죠. 한약과 양약. 그럴 때 약약자가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풀초머리가 나왔네요. 쓰다고. 우리 풀 같은 거는 좀 맛보면 쓰잖아요. 약도 그렇고. 그래서 풀초머리가 의미가 나오는 거죠. 풀초머리에서 쓰다라는 뜻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거 우리 옛날에 배웠어요. 이게 뭐죠? 옛고자죠. 이거 옛고자잖아요. 옛고에서 고라는 의미 나온 거죠. 일단 옛고자를 가로 세로 네모 써주면 쓰다 고. 글씨 쓰는 게 아니라 맛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는 단어는요. 이 쓴 게 되게 인생이 쓰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럴 때 우리 뭐 고생한다라는 표현도 쓰고, 내가 생각이 많은데 그게 되게 정말 힘든 생각이야. 그럴 때 뭐 고민이 많다 이런 단어 쓰죠. 쓰다고에 생각할 민자. 되게 고되게 아프다. 고통, 아플 통자 써서. 그리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요 네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고진감래라고 하는데요.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얘는 쓰다고, 얘는 달다 감이에요. 진은 다할 진짜, 레는 오다래. 그래서 고생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할 때도 이 쓰다고가 많이 쓰이죠. 자, 다음 요것도 배웠었는데 한 번 더 복습한다라고 봅시다. 이롭다리, 날카롭다리. 일단 쓰는 순서는 1, 2, 3, 4, 5, 6, 7획으로 쓰죠. 그래서 이롭다라는 뜻도 있고요. 요 성칼도방, 요 칼도죠. 요것 때문에 날카롭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요건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롭다로 쓰일 때는 단어가 뭐가 있냐? 우리 은행에다 돈을 내면 뭔가 이로운 금액이 또 추가적으로 생기죠? 이자라고 하죠. 이로울 이자. 또는 나한테 이롭지 않다. 아니 불자 써서 불리하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는 이겼다. 승리했다. 이길 승에 이로울 이자. 또는 뭐 이익이라든지 뭐 권리 이런 거 할 때는 다 이로울 이로 쓰였죠. 근데 날카롭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칼끝이 뾰족하다.
근데 뭐 하다 그랬어요? 예리하다. 날카로울 예자에 날카로울 예. 그럼 우리 저번에 봤던 사자성어 어부지리. 어부의 이익이죠. 그럴 때는 이롭다리로 쓰였다. 날카롭다리로 쓰였다. 이익이니까 이롭다리로 쓰였다. 복습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한자 병병자. 요것도 우리 옛날에 구수할 때 봤었는데요. 요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병질 엄자였죠.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 아프다. 병과 관련된 뜻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여기서 병이란 뜻이 나왔고, 그 다음 요 안에 있는 게 뭐냐면 가불병정 무기경신 할 때 그 병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안에서 음이 나온 거죠. 요 바깥에서 병이란 아프다라는 뜻이 나왔고, 요 안에가 병자라서 음이 나온 거죠. 얘는 뜻과 음이 합쳐진 형성자가 되겠죠. 병이란 말 자체가 한자어라서 뜻과 음이 같은 것 뿐이에요. 병을 대체할 수 있는 한글 없잖아요. 그렇죠? 병병자 들어가는 단어는 뭐 병 이름 다 되죠. 뭐 신장병, 백혈병, 무슨 병, 뭐 이런 거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병이 나면 가는 곳 병원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아프면 입원하죠. 어디에? 병실에. 실은 방실자죠. 병에 있는 방이 병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병질염 들어가면 아프다라는 뜻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게 병병자고 얘는 아플 통자고요. 병과 관련되죠. 또는 얘는 뭐냐면 병질자예요. 그래서 우리 질병이라는 표현 쓰죠. 질병.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공통적으로 요 부수가 들어가면 아픈 것과 관련이 된다.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 거스를 역. 얘는 뭐부터 쓰냐면요. 우리 이 바깥에 있는 얘를 뭐라고 했냐? 받침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획순 배울 때 받침은 맨 마지막에 쓴다라는 법칙을 배웠었거든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안에 거부터 써요. 그래서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 9, 10, 4획으로 씁니다. 거스를 역. 그래서 받침이 들어가면, 이거 받침이죠. 받침이 들어가면 움직임과 관련된 뜻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과 관련된 뜻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그냥 얘기하는 건데요. 글씨체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받침을 1, 2, 3, 4 획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뭐 요거나 같은 거예요. 받침. 움직임과 관련된다. 거슬러 역 들어가는 단어는 거슬러 올라간다. 뭐라 그래요? 시대에 거슬러 올라간다. 역행한다라는 표현 쓰죠. 행할 행, 가다 행. 거슬러 올라간다. 역주행한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리고 전세가 꺾였다. 뒤바뀌었다. 역전되었다. 거슬러서 전환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하수구가 넘쳐서 위로 막 뭐 해요? 역류한다고 하죠. 거스를 역자 유류는 흐를 유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일 때 거스를 역자가 쓰이죠. 참고삼아 얘기하면 거스를 역의 반대말은 뭐가 있냐면 따를 순이에요. 그래서 순행한다, 역행한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행할 행. 방금 언급했던 건데 역행하다 할 때 행자가 이 행할 행이죠. 이 행할 행자는 사거리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이렇게 사거리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행할 행자예요. 그래서 이 행할 행에는 행한다, 가다 또는 길이라는 다양한 뜻이 있어요. 되게 많이 쓰이는 한자예요. 쓰는 순서는 1, 2, 3, 4, 5, 6획으로 쓰죠. 행할 행, 가다 행, 길 행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봤던 뭐 역행, 뭐 순행 다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하는 모션, 행동 이런 것도 되고요. 행위 이런 것도 되고요. 또는 뭐 진행한다, 운행한다 이런 것들 다 행진한다. 행진한다 할 때는 가다가 되겠죠. 그럴 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앞에 다 봤죠. 한자 3번씩 그리고 단어 찾기.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사진을 좀 찍어둡시다. 우리 저번에 개사 5까지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요만큼이죠. 사진 찍고 여기 이름까지 나오게 사진 한 장 찰칵 찍어주세요. 자, 다음 뒷면 뒷장 넘기시면 새로 나온 한자 4개 더 있어요. 오늘 딱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자, 첫 번째 더하다 이익. 더해졌어요 뭔가. 그러니까 이익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한자 우리 방금 봤었던 1올 2랑 어찌 보면 조금은 비슷한 느낌이 되겠죠. 더해지는 거 이로운 거니까. 그래서 일단 요거 쓰는 순서는요. 1, 2, 3, 4, 5, 6, 7, 8, 9, 12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일단 쓰고 더하기 2기. 요 그릇 안에 뭐가 되게 가득 많이 담긴 거죠. 담겨서 넘쳤죠. 그러니까 더해졌다. 나한테 이익이 됐다. 요런 한자예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 사자성어 많이 들어봤을 거야.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그 뭐라고 한다? 네 글자로 다익선이라고 들어봤을까요? 이게 무슨 한자냐면 다가 많을 따고요. 익은 방금 봤던 더할 익. 선은 좋을 선, 착한 선. 그래서 해석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라는 게 바로 다다익선이에요. 이거 좀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뭐 이익이라든지 이익은 얘들아 이익은 더하기고 이익은 뭐겠어요? 당연히 아까 방금 봤던 1올 리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익이 되는 거고요. 또는 나한테 이익이 있다. 있을 유 써서 유익이 되겠죠. 유익하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단군 할아버지 얘기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정신이라고 해서 홍익인간이라고 들어봤어요? 홍익인간? 많이 들어봤을걸요? 홍익인간이 뭐예요? 늙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 홍자가 불고롱이 아니라 널보롱이에요. 널보롱. 널보롱이고요. 익은 더할 익. 더할 익. 인간은 사람인의 사이간. 요 인간 사람 할 때 그 인간이고요. 그래서 홍익인간이 무슨 뜻이냐면 널보롱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게 바로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의 정신이죠. 붉은 사람이 아니라. 홍익인간 할 때도 익자가 더할익이다 라는 거 알아치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한자 요거 숫자가 나왔네요. 1천천 1 이거 비스듬해요. 1, 2, 3 이거 비스듬하지 않으면 이 글자죠. 이거 뭐냐면 방패간이죠. 헷갈리면 안 돼요. 달라요. 그래서 얘는 비스듬해야 된다. 1천천 숫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얘랑 비슷한 한자들도 꽤 많잖아요. 뭐 방패간은 요것도 삐침이 없죠. 삐침이 있으면 개사우라 그랬죠. 이거 좀 다 다른 한자예요. 혹은 또 뭐 있냐? 뭐 얘는 뭐죠? 소오고요. 안 나오면 낫 오고. 뭐 또 뭐 있냐? 뭐 얘는 이를실, 화살시, 하늘천 뭐 이런 것들 있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한자에서는 기울기라든가 뭐 삐침 뭐 이런 것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1천천은 숫자니까 당연히 뭐 1000만원, 1000원 이런 거 다 되겠죠. 그래서 뭐 1000원 뭐 이런 것도 1000만원 이런 것들 당연히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 처음 나왔다. 접속사라는 말. 영어의 접속사랑 거의 비슷해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런 거 비슷한 거 배웠던 게 개사라는 말도 배웠고 어조사라는 말도 배웠고 지금 접속사라는 말이 새로 나왔죠. 그래서 이 세 개 다 문장에서 연결은 해주는데 각각 기능이 좀 다르다 그랬죠. 개사는 명사랑 연결되고 어조사는 주로 동사랑 연결되고 접속사는 앞에 문장이 하나 있고 뒤에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얘는 주로 해석이 영어에서 and 해석 어떻게 되죠? 그리고 벗은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앞뒤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뒤 문장이 그냥 뭐 서로 반대되는 의미 없을 때는 그리고 그래서라고 얘가 해석이 되는 거고요. 앞뒤 문장이 서로 반대된다라고 하면 그러나 하지만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문장이 A, 뒤에 문장이 B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면 A 하지만 B 한다. 서로 반대가 아니면 A 해서 B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쓰는 순서는 1, 2, 3, 4, 5, 6으로 적고요. 요거랑 헷갈리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요거 뭐죠? 비유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접속사 이라는 표현 쓰고요. 혹은 말이을이라고도 해요. 이걸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말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앞뒤 말을 이어주니까 말이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거 들어간 단어는 많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딱 하나만 적어보면
이거 영어인 줄 아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비슷한 거 같은데 아닌 거. 예를 들면 종교인 거 같은데 종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무슨 종교라고 하죠? 세 글자로? 사이비 종교라고 하죠. 사이비 아니에요. 한자예요. 사이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사는 비슷할 사자예요. 뭐 같을 사라고도 하고, 이는 방금 봤던 접속사이죠. 비는 아닐 비죠.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얘는 그러나로 해석되겠죠. 서로 반대되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나 아닌 거, 그게 바로 사이비가 되는 거죠. 종교인 것 같은데 종교 아니죠, 사이비는? 이거 논어라는 책에 나온 말이에요.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영어 아니고 사이비 아니고 한자로 사이비다 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적어두세요. 그다음 이제 드디어 마지막, 요거는 세금이죠. 이거 사람 이름에도 많이 쓰이죠. 사람 이름에 쓸 때는 성씨 김이라고 표현을 하죠. 선생님 성씨도 김씨인데 금은주라고 안 하죠. 김은주라고 하죠. 그래서 성씨로 쓸 때는 음이 달라지죠. 어쨌든 순서는 1, 2, 3, 4, 5, 6, 7, 8획으로 써요. 세금. 세금변이 부수로 쓰일 때, 우리 부수 공부했을 때 쇠붙이 또는 뭐 금, 돈과 관련된 뜻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쇠라는 뜻도 있고요. 혹은 돈이라는 뜻도 있어요. 돈, 재물과 관련된 뜻. 그래서 이것도 좀 나눠서 단어를 찾아보면요. 쇠붙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되게 노란 금, 뭐라 그래요? 황금이라고 하죠. 황금. 또는 그런 단단한 그런 쇠붙이류를 뭐라고 하냐면 금속이라고도 하죠. 이럴 때는 세금으로 쓰였고요. 돈, 재물과 관련된 의미로 쓰일 때는 뭐가 있냐면 주로 이제 돈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 뭐 금융이라든지 금융, 또는 우리가 돈을 벌면 번만큼 일부 나라에 뭘 내죠? 세금을 내죠. 세금이라든지 다 돈이잖아요. 또는 버스비를 우리 뭐라 그래요? 요금, 사용하는 요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또는 뭐 상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돈과 관련되죠. 이렇게 세금자는 쇠라는 뜻도 있지만 돈이라는 뜻도 있어서 단어 2개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 정리했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앞에 장, 여기 앞에 지금 표시한 거, 여기 한 장, 이름까지 한 장, 그리고 여기도 뒤에 또 이름 써야 되죠. 여기도 이름을 써서 뭐 20 뭐 이름 뭐 해서 지금 2장 해서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등교할 때 요거 학습지 여태까지 거 다 챙겨야 되고 교과서랑 파일도 다 챙겨와야 되죠.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